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무주군 출신 윤정훈 의원입니다. 오늘 본원은 태권도의 활성화, 촉구, 그리고 관광특구의 활성화, 그리고 농업정책 등에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태권도원 활성화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태권도원은 10년의 준비서기, 또 100년의 도약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개원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처럼 태권도원은 우리나라의 국기인 태권도를 전 세계적으로 알리고 국내의 태권도 발전의 요람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250만 명의 방문객이 방문을 하였습니다. 지난 10주년에 기념행사에서 태권도원을 방문하신 김관영 지사께서는 태권도 발전을 위해 우리 도가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태권도 진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태권도원과 관련한 시책에 대해 도가 적극적으로 정책을 수행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현재 태권도 진흥법에 따라 태권도 진흥재단 및 태권도원의 임원으로 행정부지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행정부지사는 임원으로서 태권도 관계자들과 협력해서 태권도의 진흥과 발전뿐만 아니라 전라북도의 발전을 함께 도모하고 노력해야 하는 공동의 주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부지사는 지난 3년 동안 태권도 진흥재단 이사회를 단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문화관광국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업무 추진비를 살펴보면 행정부지사, 문화관광국 포함해서 1% 태권도 진흥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지사께 묻겠습니다. 우리 행정부지사는 태권도 진흥재단 및 태권도원 이사로서 태권도 진흥과 발전을 위해 어떠한 시책과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태권도원 인프라 확충, 국내의 태권도 대회 유치 및 개최, 그리고 지역 사회와의 협력과 발전 방안 등을 다양한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태권도원 민자지구 투자의 위치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태권도원 민자유치 조례 제3조에 따르면 전북자치도는 민자유치 추진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는 태권도원의 민자유치와 관련해서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책임감을 가지고 추진해 나갈 것을 명확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태권도의 세계적인 발전과 그 정신을 널리 알리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태권도원은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 태권도 커뮤니티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태권도원을 더욱 발전시키고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 민간의 자본 유치는 필수적이라 할 것입니다. 하지만 2012년 민자유치 마스터플랜이 수립된 이후 현재까지 투자 유치에 실패했습니다. 지난 3년간 민자유치 제안서를 제출한 기업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이에 지사께 묻겠습니다. 지사께서는 태권도원 민자유치와 관련해서 지난 12년 동안 투자 성과가 없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태권도원 민자유치를 위해 도청 차원에서 향후 추진이 가능한 정책이나 지원 방안이 있으면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태권도원의 관할, 안전과 소방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권도는 세계 태권도 성지를 지향하는 국제시설입니다. 작년 태권도를 방문한 관람객만 31만 명입니다. 올해 또한 세계적인 태권도원의 방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태권도원의 방문객이 늘어나고 있는데 태권도원을 관할하고 있는 소방시설은 매우 열악합니다. 지난 1년 넘게 요청을 했습니다. 1차로 출동하는 소방서는 구천동 119 안전센터, 설천 119 안전센터인데 지역대인데, 하지만 구천동 119 안전센터는 태권도원과 25분 거리에 있고 사고 즉시 대응이 어렵습니다.
이에 2분 거리에 있는 설천 119 지역대가 있지만 태권도원 전체를 관할하기에는 인력과 시설이 매우 부족한 시설이라고 강조해 왔습니다. 인근의 설천 119 지역대는 인력이 9명이 3교대로 근무하고 있는데 소방 펌프차 1대, 구급차 1대의 소방력을 가지고 있으며 소방장비 보관 창고조차 없이 장비 관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와 인접에 있어서 소방차 출동 시 주민센터를 이용하는 차량으로 인해 소방차 출동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수차례 어려움을 토로한 바 있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태권도원의 배우도시 설천면에 있는 119 지역대는 출동이 용이한 곳으로 이전과 시설 확충을 계속적으로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고는 언제든지 날 수 있는 것입니다. 태권도원뿐만 아니라 우리 전라북도의 대표 관광시설인 무주 반디랜드도 있습니다. 잠재적 수요를 대비해서 설천 119 센터의 이전과 시설 확충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와 세계 태권도 연맹의 이전에 관한 사항인데 질문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출된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의 관광특구 활성화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촉진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국제적 관광 거점 지역을 육성하고자 관광진흥법에 따라 1993년부터 관광특구를 지정해 왔고 우리 전북자치도는 정읍 내장산과 무주구천동 두 곳이 1997년에 관광특구로 지정되어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읍 내장산이나 무주구천동은 천혜의 경관을 자랑하는 전북의 대표 관광지로 과거 수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였습니다. 하지만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들을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관광특구라는 명칭이 무색할 만큼 유명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관광 지식정보 시스템 및 내부 자료에 따르면 도내 관광특구 두 곳 모두 최근 10년간 관광특구 지정 기준인 최근 1년간 외국인 방문 객수 10만 명 이상을 단 한 번도 충족한 적이 없습니다. 특히 무주구천동의 경우 2014년 1만 7천 명 수준에서 2015년에는 4천 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정읍은 그나마 조금 나은 정읍도 3만 4천 명 수준에서 8천 명 수준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촉진하는 목적으로 지정된 도내 관광특구 내 외국인 방문객 수가 매우 저조한 상태입니다. 이에 도지사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관광특구의 외국인 관광객 수가 3년 연속 10만 명 이하일 경우 지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진흥계획의 추진 실적이 미흡한 관광특구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지정 면적의 조정 또는 투자 및 사업계획 등의 개선 공고 등의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도지사는 어떤 조치를 하였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관광특구 진행계획의 집행상황평가에서 외국인 관광객의 절대 방문객 수요 감소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 및 외국인 관광객 증가를 위한 과감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자료 4번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전북연구원에서 발표한 보고서에서도 관광특구로서의 차별적 이미지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특히 특구 지역의 브랜드 구축이 부족하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 마케팅이 미미한 실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즉 도내 관광특구의 침체와 외국인 관광객 유치 부진이 변화하는 트렌드에 맞춰 관광특구별 차별화된 콘텐츠 개발 및 홍보 소홀과 지속적이고 과감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데 따른 결과로 보입니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는
어떻게 분석하고 대응해 왔는지, 앞으로 어떠한 계획으로 해결해 나갈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전북자치도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은 공모 사업을 통한 국비 지원 사업과 관광특구 활성화 도비 지원 사업을 통해 재정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 공모를 통해 사업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전북은 2008년부터 17년까지 총 6회 선정되었고 23년도에 다시 선정되어 정읍 내장산과 무주구천동이 각각 7,500만 원, 6,500만 원의 국비를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 있으면 5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본 국비 지원 사업은 현재 변화된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원 예산 또한 대폭 감소돼서 관광특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금의 실익이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우리의 관광특구가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 규모는 2015년부터 22년까지 8개년 동안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해 시군비와 매칭해서 연간 총 3억 원의 도예산을 지원한 금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입니다. 관광특구를 효과적으로 활성화하고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대규모의 예산을 편성해서 집중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이런 소액의 지원으로는 관광특구 활성화를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관광특구로 지정되지 않은 돈의 타심과의 차별화가 뚜렷하지 않은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북자치도는 2022년도 도비 지원 사업을 종료하면서 23년 이후 예산 편성 시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어떤 사업 예산도 세우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2023년도 국비 공모 사업의 돈에 관광특구가 선정되지 않았다면 현재 국도비 지원 없이 오로지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재정을 마련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물론 관광특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당연하지만 관광특구 지정 당사자인 전북특별자치도 차원의 관심과 예산 마련, 실천 의지가 더욱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전북자치도가 진정으로 도내 관광특구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책임의식이 있는지, 그러한 의지의 표출로서 어떠한 재정 지원 방안을 계획하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3월 본의원은 도정 질문을 통해서 전북자치도의 과수농업의 문제와 도내 농산물을 활용한 제품의 전북 유통망 확충 방안에 대해 질문드렸습니다. 당시 지사께서는 도내 사과가 지역 브랜드가 아닌 경상도 사과로 판매되고 있는 문제의 원인 중 하나인 선별시설 부족 문제와 관련해서 더 많은 재원을 투자해 도의 농산물이 타 지역으로 반출되는 사례를 줄여나가겠다고 답변하셨지만 1년이 지난 지금도 무주 장수 지역 사과는 경상도로 반출되고 있고 더욱이 반출되는 사과 양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조차 되고 있지 않으며 선별기 신설 등 상품화 시설 관련 예산 역시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도내 유통망, 편의점 등을 활용한 유통 마케팅 역시 여전히 도민들이 체감하기에는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우리 도는 지난 22년 BGFT 리테일과 업무 협약을 체결해서 도내 농산물을 활용한 도시락 상품 등이 개발되었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지역의 농산물을 원료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도내 많은 업체들은 이에 공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북의 대부분이라고 하시는 무주 장수 지역 사과의 타 지역 반출 방지 및 도내 농산물과 도내에서 생산된 제품들에 대한 유통망 확보를 위해 우리 도에 더 적극적이고 우리 도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촉구하며 향후 이와 관련된 우리 도의 차원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재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과수 화상병과 불안병 대응 방안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충청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되던 과수 화상병이 전북 지역까지 번지면서 도내 과수 농가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과수 화상병에 걸린 것으로 판단됐을 경우 인근 지역으로의 확산을 방지하기에 감염나무에 대한 제거와 매물을 신속히 진행하고는 있지만 현재의 확산 속도가 빨라 농가들의 시름이 매우 커지고 있는 위중한 상황입니다. 이에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수 화상병의 경우 한 번 발생하면 감염 지역에 대한 매물이 이루어져 과수 농가로서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적극적인 사전 방제가 필수적인데 이를 위한 우리 전북특별자치도 차원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합니다. 또한 기후 변화로 인한 과수 화상병과 비슷한 이 불안병, 역병 등으로 인한 피해 또한 확산되고 있는 실정인데 이런 발생과 관련한 근본적이고 적극적인 방제 정책 및 전북도 차원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 질문을 마칩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